안녕하세요. 3.1절 특집 주식명가 2부 진행을 맡은 이수연입니다. 자, 내일이면 3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됩니다. 내 종목은 왜 안 갈까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내가 수익이 나고 있다면 언제쯤 매도할까 궁금하신 분들 모두 이쪽으로 모이시기 바랄게요. 오늘 두 분의 어드바이저와 함께 여러분들의 포트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고요. 또 위원님들의 시장에 대한 분석, 유망 종목까지 저희가 단단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3월 첫 거래일 그리고 나머지 남은 기간들에 대한 그 대비 전략도 궁금하시다면 저희 채널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은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786-1022-1023, 문자는 013-3366-8200번, 유튜브 채팅창으로도 저희가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명가 2부 지금 출발할게요. 네, 3.1절 특집 주식명가 2부. 오늘은 이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달해 어드바이저 그리고 불세 어드바이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우리 이달해 위원님이랑 항상 방송 같이 하는데 오늘 실물로도 처음 뵙잖아요. 네. 오늘 더 열심히 뜻깊게 종목 상담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불세 어드바이저도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두 위원님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전략 그리고 유망 업종 들어보는 시간 가질 텐데요. 먼저 이달의 어드바이저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외국인 수급이 정말 불안정하거든요. 1월, 2월 달에 많이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지금은 셀 코리아를 계속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3월 달 대비해서 어떤 전략 저희가 가져가야 조금 포트를 짠짠하게 좀 짱짱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어떻게 3월달 포트를 좀 따뜻하게 네. 가져갈 수 있을지 지금 잠시 후에 방송에서 좋은 소식들, 정보들 많이 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점심 방송과 저녁 방송을 통해서 제가 현 장세는 역실적 장세다라고 박스권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역실적 장세의 특징은 저점과 고점을 판단하기 어렵고요. 돌파하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하고 하락하는 듯 하다가 다시 상승하는 다소 난폭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현재 모든 매크로 지표들은 악화 일러를 치닫고 있는 가운데 증시는 무착륙이다, 연착륙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포모 시장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포모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장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 큰 기대도 또 너무 큰 걱정도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상방이던 하방이던 특징 흐름이 나타나지 않고 또 그런 흐름이 나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 종목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자면요. 대형 지수주들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상단이죠. 2,500선 대응이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이슈가 살아있는 중소형 테마주 위주의 매매 전략 유효하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3월 달도 마찬가지 전략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마지막 이벤트인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러한 이벤트가 소멸되기 전까지는 동일한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은 시장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그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라고 예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비가 오든 오지 않든 아마 우산을 준비하실 겁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모든 우려를 털어버리고 추세적 우상향을 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면 저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누구보다 먼저 알려드리겠다라는 약속을 함께 드리겠고 또 그 전까지 제가 드리는 전략대로 현금 비중을 좀 높여주시고요. 또 시장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 유연하게 좀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시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그 전기 유망 업종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데요. 전기차 충전 관련주 최근에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모빌리티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최근에 SK그룹과 LG그룹의 경쟁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그 과거에는 배터리에서 이제는 충전 솔루션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독일의 컨설팅 회사죠. 롤랜드 버거에 따르면 전기차 시장의 규모는
올해 70조 원에서 또 2030년에는 410조 원으로 상당히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불과 7년 만에 한 6배 가까이 성장을 한다라는 이러한 전망이 나왔는데요. 자, 독일 특히 이러한 SK 시그넷이 최근에 유럽 쪽에 독일의 유럽 지사를 설립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또한 여기에 유럽 내 전기차 보급을 주도하면서 이러한 유럽에서 5개국이죠. 독일이나 영국, 프랑스, 스페인과 같은 이러한 5개국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영업이나 또 주력 파트너 발굴에 주력하겠다라는 이러한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또 100억 원 규모의 첫 수주까지 성공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 관련주에 대한 이러한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내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연 60%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14일 유럽의회가 탄소 배출 규제 합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유럽 연합 내에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가 금지됩니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또 글로벌 전기차 충전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번 정부의 신성장 4.0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성장 4.0의 안건 중 주요 안건이 미래 모빌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로 또 한번 이슈몰이를 할 수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현재 1차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종목들 가운데 견조한 조정을 혹은 뭐 아름다운 조정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종목들 몇 종목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디스플레이텍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지분을 24%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현대그룹의 이러한 전기차 충전소들에 대해서 유지 보수에 대한 이러한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전기차 관련주, 충전 서비스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시장에서 상당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알티캐스트입니다. 알티캐스트는 자회사인 차지인을 두고 있는데요. 이 차지인이 전기차 충전 전문 플랫폼 회사입니다. 그래서 알티캐스트도 좀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종목이 S트래픽입니다. S트래픽은 교통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동사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유라테크 마지막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관계사인 유라코퍼레이션이 이러한 전기차 충전 케이블 부품을 제조한다라고 해서 최근에 전기차 충전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네 종목 바닥권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견조하게 조정을 주고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추적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네, 이달의 위원님의 시장에 대한 시선, 분석 들어봤고요. 유망 업종은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라고 합니다. 이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나 신성장 4.0 같은 모멘텀을 앞으로 가져갈 거다라고 하시면서 네 가지 종목 체크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불세 어드바이저는 또 어떤 분석 들고 와주셨을까요? 바로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1월부터 2월까지 정말 쉬지 않고 지수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주식에는 항상 급등이 있으면 급락이 있고 급락이 있으면 급등이 있습니다. 물론 지난 한 해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1월달, 2월달의 지수 급등은 저는 경계 포지션으로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3월달에 또 그 지겨운 FOMC가 있고요. 그 FOMC 전에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등 여러 가지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까지는 그런 지표들이 인플레이션이 잡혔다는 신호가 전혀 나온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시장은 이제 진짜 바닥 맞아. 이제 여기서 더 꺾이지 않을 거야. 이런 기대감에 오른 거긴 한데 과연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발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그런 거 다 떠나서 급등했으니까 이제 조정받을 때도 됐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떨어진다 이런 말하면 사실 별로 기분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목들이 당연히 떨어지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지수가 하락하는 와중에도 지지해주는 종목 그리고 가는 종목들은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안타깝지만 좀 주도주에 편입되지 못하거나 조금 소외를 많이 받는 섹터나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루함이 길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달러도 지금 1,300원대 돌파 다시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1,320원까지 찍었다가 조금 내려와서 조정을 받았기는 했죠. 지금 보면은
그 나스닥 미국 시장은 어제 열렸잖아요. 오늘도 열릴 텐데 지금 보면은 지수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3월 초 이제 시작이고 그 FOMC는 3월 말에 이제 열립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가지 그 물가 지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좀 요동치는 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좀 급등보다는 그 조정이나 박스권 근데 대신에 하방에 조금 더 열려 있기 때문에 3월 달은 그 1월, 2월 달만큼 좀 시원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지수 자체는 좀 그 상방 경직성이 조금 막혀 있고 그럼 박스권에서 굳이 따진다면 하향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그렇게 포지션을 잡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다시 말씀드릴게요. 작년처럼 뭐 지수가 급락을 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섹터나 그 섹터 안에서도 수많은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좋은 종목들로 그 대장주, 흔히 말하는 대장주를 잡아야 여러분들께서 그 시원하게 수익을 내고 그 계좌를 조금 빨리 회복시킬 수 있다. 그런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월달, 2월달 여러 가지 섹터들이 움직였지만 가장 뜨거운 섹터가 뭐였을까요? 저는 누가 뭐래도 역시 인공지능주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주하고 뭐 또 따지자면 로봇주 정도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지금 인공지능주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로봇주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지금 사실 건가요? 물론 지금 상승 나온 자리에서 추가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이미 많이 오른 종목들을 그 공략을 하게 되면 거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은 적고 거기서 흔히 말하는 물려서 그 손실에 대한 위험도는 커지는 거거든요. 그런 불리한 게임을 우리가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그 이미 오른 종목보다는 앞으로 오를 섹터, 앞으로 오를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공략을 하셔야 그 섹터라 종목이 상승이 나올 때 그 상승분을 그대로 우리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번 3월 달에 주목하는 섹터가 좀 몇 개 있긴 한데 제가 1순위로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섹터는 역시나 저출산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저출산 섹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저출산이 당장 체감적으로는 우리한테 크게 다가오지 않으니까 좀 크지 않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그 2022년도 저출산 출산율 발표됐죠. 0.78입니다. 0.78. 그 OECD 가입 국가들 중에서 꼴찌는 당연하고요. 그 전 세계에서도 거의 꼴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출산율이 낮다. 그 출산율의 기준이 2.1 이하면은 저출산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지금 0.78이면은 그 말 다 한 거죠. 사실 근데 저희는 계속 꼴찌였어요. 거의 10년 내내 10년 넘게 꼴찌였고 이번에는 그 말도 안 되게 너무 낮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좀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원래는 그 4월 달에 예정돼 있던 저출산위원회를 3월 달로 땡겨서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재해서 3월 중순 안에 하겠다 이런 그 뉴스도 있기도 했고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지금 나라의 3대 요소가 뭐죠? 영토, 주권, 국민입니다. 근데 거기서 국민이 없으면 나라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런 정도로 저출산이 심각한데 그 국무총리는 이제 재앙이다. 저출산은 재앙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출산 섹터가 중요하고 우리 특히 3월 달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정책적이나 그런 걸로 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저출산위원회가 3월 중순에 대통령 주재하에 열릴 거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지금 중국에서 3월 달에 뭐 있습니까? 중국 양회를 개최합니다. 근데 그 중국에서도 지금 그 핵심 쟁점으로 두고 있는 게 또 저출산이라고 해요. 원래 중국은 그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산하 제한을 해서 그 인구를 오히려 줄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경제 지표도 좀 안 좋게 나오고 나라가 결국 성장하고 경제가 성장하려면은 인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중국에서도 지금 중국 양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그 저출산에 대해서 집중을 한다고 합니다. 자, 중국에서 저출산 집중,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초집중, 그리고 옆 나라 일본에서도 그 저출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으로 봤을 때 그 저출산 섹터는 지금 자리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주목을 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앞서 시황에서 말씀드린 거 뭡니까? 이미 오른 거 하지 말고 앞으로 오를 거 하자 말씀드렸잖아요. 저출산 섹터는 물론 그 일부 종목들에서는 반응이 나오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은 바닥권에 있는 섹터가 분명히 맞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장의 주가보다 거래량이 조금씩 그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출산 관련주 제가 몇 개만 좀 말씀드리면 대부분 아실 것 같아요. 먼저 그 제로투세븐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사실 저출산 관련주로 직접적으로 그 정부의 수혜를 받는다기보다는
보통 저출산 섹터는 그 유아용품을 만드는 회사나 뭐 유아용 화장품 만드는 회사가 전통적으로는 많이 움직였었어요. 최근엔 아니긴 한데 그 과거에 저출산 3대장 하면은 제로투세븐 그리고 보령 메디앙스, 지금 이제 보령 빼고 메디앙스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되게 뜨겁게 움직였던 때가 언제냐면 2010년 초반대예요. 그때가 이제 무슨 정권이었죠? 최초의 여성 대통령 정권이지 않았습니까? 그 시절에 이 저출산 관련주들이 바닥에서 적게는 2배에서 3배, 5배까지 오른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제로투세븐 차트 지금 TV 화면으로 나가고 있을 텐데요. 바닥권에서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 저는 항상 이 거래량에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당장의 주가는 뭐 시장 상황이나 여러 가지 수급들에 의해서 좀 괴리가 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절대로 속일 수 없어요. 근데 이 거래량이 지금 최근 뭐 6개월 동안의 거래량 중에서는 당연히 가장 많고요. 이제 이 음봉을 소화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로투세븐뿐만 아니라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메디앙스도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음봉. 지난주 금요일에 음봉 출현을 했지만 갭 떠서 그러니까 빠진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도 이틀 연속으로 그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그 음봉 매물을 소화했다는 거거든요. 자, 음봉을 소화했다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앞서서 물린 사람들의 물량까지 다 받아서 올렸다는 뜻이에요.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물론 그 저출산 관련주는 이제 3월 달에 주목해야 될 섹터가 분명히 맞고 대장주가 확실히 정해지진 않았어요. 저출산 관련주가 뭐 한 10종목 정도 될 텐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이 대장주를 할지 그리고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공략해야 될지 등에 대해서는 제가 이 다음 코너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불세위원님의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어드바이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종목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저희 종목 상담 중간에 우리 두 위원님의 유망 종목 공개하니까요. 이 시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화, 문자, 유튜브 채팅창 활짝 열려 있는데요. 참여 방법 보고 그 다음에 종목 상담 이어갈게요. 네, 주식에 대한 고민 해결해 보는 시간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바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힘이 넘치시네요. 예, 네, 어떤 종목 오늘 궁금하세요? 예, LG전자요. LG전자 비중이랑 매수 단가는요? 예, 비중 20% 12만 3천 원이요. 매수가요. 10만 3천 원에 20% 맞으세요? 12만 3천 원이요. 12만 3천 원이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약간 손실권에 계시고 12만 3천 원이면 정말 오래 들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예, 몇 년 됐어요. 다행히 최근에 좀 가파르게 올라와서 이제 매수가 근처까지 주가가 왔는데 과연 매수가까지 주가가 올 수 있을까? 제가 불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가도 좀 알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추가 매수까지 가능할지 위원님께서 한번 알아봐 주시죠. 네. 먼저 시청자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불세 어드바이저고요. 예, 반갑습니다. 예. 되게 오랜 시간 잘 견디셨어요. 근데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게 대형주니까 버티셨지 않았나 우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 매수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 생각에는 추가 매수를 하실 것 같으면은 많이 빠졌을 때 하셔야 되는 게 맞아요. 지금 이제 오르기 시작하니까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뭐 기회를 조금 더 적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비중이 이제 20%시면 적당히 좋은 비중으로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 비중 그대로 쭉 보시는 게 맞고요.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가전제품이 우리가 LG전자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사실 가전제품이지만 이제 LG전자는 가전제품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냥 전기차 관련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옆에서 이다리 의원님께서 되게 말 잘 해주셨지만 전기차 관련주 뭐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전기차 부품이나 2차 전지, 뭐 폐배터리 다 포함해서 앞으로 모멘텀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LG전자는 그 전기차 섹터 안에서 전장 부품에서 이제 정말 뜨거운 그런 관련주로 주목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평균 단가까지는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 지금 그동안 오래 들고 계셨으니까 그냥 앞으로도 쭉 오래 들고 계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 차트가 굉장히 21선 타고 쭉 이뻐요. 그러니까는 중간에 당연히 뭐 지수 조정에 따라 상승 하락을 반복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정고점 요 15만 원은 물론 20만 원 사이 그 사이 구간까지는
뭐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도 어렵지 않게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추가 매수를 하시고 싶으시면 이제 좀 올라가니까 하지 마시고 그 뭐 주가가 이번 3월 달에 FOMC도 있고 그 지수가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수가 흔들려서 종목이 빠질 때는 좀 추가 매수를 하시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굳이 가격을 정하면 뭐 10만 원 초반대까지 밀리면 뭐 기회를 준다고 하면요. 그 자리에서는 뭐 많이도 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 20%면 충분하니까 네, 5% 정도, 5%에서 정말 많이 하면 10% 해서 30% 이상은 넘기지 마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소 그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는 그 쭉 들고 가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다. 그동안 그 오래 들고 계셨는데 아마 배당도 뭐 크든 적든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배당금 챙겨가면서 쭉 지금처럼 장기 관점으로 보유해 보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LG전자 상담해드렸는데 오래 들고 계셨던 만큼 수익권에서 꼭 탈출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여쭤보신 추가 매수는요, 10만 원 초반대 아니면은 그렇게 큰 비중은 담지 말자라고 하셨고요. LG전자 1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대에서 수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도움 알겠습니다. 되셨기를. 감사합니다. 네, 도움 되셨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렁찬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로 네, 연결해 볼게요. 자,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예, 우리 기술요. 우리 기술 매수가랑 비중은요? 1,500원요. 그리고 20%입니다. 네, 1,500원에 20%대 들고 계시고 매수를 하셨다면 지난주 화요일일까요, 혹시? 지난주는 아니고 한 달 가까이 한 됐습니다. 달 정도 되셨고. 제가 1,600원에 사가지고 물타기 좀 해가지고 네. 1,500원이 된 겁니다. 1월 16일에 이 튀었을 때, 슈팅 나왔을 때 그때 예. 사셨다가 이제 한 달 넘게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가격대가 올라오지 않아서 이 부분은 이달의 위원님께 바로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물타기를 하셨어요. 예, 예. 네, 평소에 물타기 잘 하시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10% 가지고 있다가, 네. 뭐, 정부 시책도 그렇고 괜찮은 것 같은데 자꾸 빠져가지고 기다려 1,400원까지 와가지고 네. 좀 물타기 해갖고 1,500원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셨어요. 예, 예. 네. 뭐 갑자기 그 1월 16일 날 슈팅이 좀 나올 때 갑자기 뭐 그냥 클릭을 해서 매수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계획을 가지고 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걸 이제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네.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팀이 올라가니까 내가 너무 감망만 했나 보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싶어서 샀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 기술이란 기업 자체는 좋은 기업입니다. 과거에 그 원전 관련주로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던 기업이고요. 하지만 동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에 우리가 그 핫한 이슈, 핫한 테마에서 아직은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시세가 나온 게 서울시에서 이러한 DMC 랜드마크에 대해서 사업을 재개하겠다라는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동사가 그 인근에 또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부분, 과거의 상승 이슈로 부각되었던 원전 테마가 아니라 서울시 DMC 랜드마크 이슈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원전주의 이슈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답답하실 것 같으니까 차트 보면서 좀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중이 20%니까 크진 않아요. 많지 않은 비중이긴 한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우리가 뭐 AI 관련주라든지 로봇 관련주라든지 이렇게 시장에서 핫한 중소형 테마주에서 상당히 좀 소외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뭐 최근에 뭐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정책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간다라면 부각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빠르게 수익을 챙기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차트 보시면은요. 자, 지금 시청자님께서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요 1,500원 가격대 여기입니다. 자, 정확하게 단기 박스권 매물대에 지금 단가를 가지고 계신데요. 사실 이게 지금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와줄 수 있어요. 비중이 크지도 않고
그래서 수익을 챙겨 보신다라면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1,600원 조금 더 보신다라면 여기 2,000원 부근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기간 조정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라면 수익은 줄 수 있는 종목이지만 단기간에 수익을 크게 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홀딩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으로 1,200원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면은 그 박스권 안에서 충분히 시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홀딩 하시면서 일단 1,600원 1차 저항 그리고 2,000원 부근 2차 저항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기술 상담해드렸는데 일단 지금 매수가 이상 2,000원까지 올 수는 있는데 기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매수가 위로 넘어설 때까지 들고 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네, 투자하세요. 쉬는 날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기까지 전화 상담 잠깐 끊고요. 저희 환기시킬 겸 우리 위원님들의 추천주 한번 들어보고자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갈게요. 자, 내일부터 3월의 첫 거래일이 시작됩니다. 내일부터는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일단 이달의 어드바이저의 유망 종목부터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자, 위원님께서는 어떤 종목 들고 와주셨어요? 저는 휴맥스 네. 홀딩스 전기차 충전 관련주 가지고 왔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기 업체죠. 글로벌 전기차 충전 시장 규모가 올해 70조 원에서 2030년에는 410조 원까지 대폭 성장할 것이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동사는 그 자회사를 통해서 전기차 충전 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상당히 최근에 바닥권에서 시세를 주고 있는데요.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종목 차트 보시면요. 지금 바닥권에서 시세를 크게 준 다음에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주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조정은 제가 견조한 조정이다, 아름다운 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동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견조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 만큼 차분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도 지금 말씀드려야 되겠죠? 네네, 목표가는 5,600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4,000원 설정해 드릴 테니까 급하게 매수하지 마시고요.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또 수익을 준다라면 챙겨가는 전략 유효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은 휴맥스 홀딩스 들고 와주셨고요.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4,250원 사이, 목표가 5,600원, 손절가 4,000원 이렇게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불세 어드바이저도 질 수 없죠. 내일부터 어떤 종목 한번 유망하게 지켜볼까요? 네, 제가 앞에서 저출산 섹터 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관련주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를 만한 종목이에요. 어떤 종목이죠? 비스토스라는 오. 종목이거든요.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종목은 작년 10월에 상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시장에서 생소하고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업종 자체도 어떤 회사냐면 그 쉽게 말해서 아기들 그 인큐베이터 만드는 회사입니다. 플러스 그 산모들의 의료기기 이런 걸 만드는 회사라서 우리들한테는 좀 생소하다 할 수 있는데, 자, 이 신규 상장주, 그러니까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탄력적으로 움직여요, 굉장히. 그리고 앞서 거래 그 수급, 흔히 말하는 악성 매물이 없기 때문에 탄력을 받으면은 굉장히 크게 갈 수 있거든요. 우리 인공지능 관련주들 생각해 봅시다. 물론 수많은 관련주들이 올랐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코난 테크놀로지거든요. 그거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었어요. 그리고 또 볼까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그것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지만, 근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부분에서 깔끔하기 때문에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하기가 쉽고요. 두 번째로 대주주 지분이 많다 보니까는 이제 대주주가 쉽게 말해서 회사를 아낀다는 거죠. 그래서 물량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작은 거래량으로도, 대주주 지분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작은 거래량으로도 주가가 쉽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비스토스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비교적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회사다, 이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저출산에 대해서는 앞서 되게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재료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차트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거래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당장의 주가는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거래량을 속일 수 없다. 자, 이 종목 보시면 2월 초부터
자, 2월 1일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바닥권에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도 이 거래량이 2번 정도 터져줬는데 거래량 없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그럼에도 그 21선 근처의 가격은 잘 지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분명히 저출산위원회 얘기 나오고 뭐가 됐든 간에 거래량이 한번 실리는 타이밍이 나올 겁니다. 그때는 분명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매수가는 종가가 2,955원에 마감을 했는데요. 이 가격 근처에, 2,950원 근처에 진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3,500원입니다. 자, 3,500원 가격이 어디죠? 여기 정고점 근처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고점 근처까지 욕심 없이 노린 다음에 만약에 이런 거래량이 더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거나 시장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잘 맞게 되면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역사적 고점인 4,000원도 돌파도 가능할 수 있는 종목인데 우선은 3,500원 목표가로 잡고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나 좀 기회가 되면은 AS를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 예, 설정해 드릴 테니까 이 이탈하면은 손절하는 것도 꼭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세위원님의 관심주는 비스토스입니다. 신규 상장주가 최근에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거래량인데 이런 부분들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다는 거죠. 매수가 2,950원, 목표가 3,500원, 손절가 2,300원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자, 여기서 유망 종목 알아보는 시간 마무리 짓고 다시 상담으로 넘어갈게요.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핑거스토리. 핑거스토리 매수가 비중은요? 11,000원에 15% 정도입니다. 11,000원에 15% 맞으세요? 네네. 네. 자, 이 종목은 조금 들고 계셨겠네요. 한 달 정도요. 네네. 네네. 이제 지난 거래일에 한번 슈팅이 나와서 조금 기대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네. 다시 11,000원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제가 이달혜 위원님께 여쭤볼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예쁘세요. 네, 예쁜 목소리처럼 수익도 많이 나실 것 같은 느낌인데 핑거스토리 감사합니다. 네, 고점에서 지금 현재 차트에서 고점에서 좀 매수를 하셨네요. 네네. 네, 핑거스토리를 뭐 특별하게 매수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 그냥 웹툰 그때 좀, 네네, 콘텐츠 쪽에 그 할 때, 그래서 해봤습니다. 아, 네, 갈 거라는 생각으로, 그죠? 갈 것 같다라는 네네. 생각으로 클릭해서 매수 버튼을 네네. 눌렀는데 지금 이제 물려 네. 계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네. 네네. 네, 전문가님이 맞습니다. 추천한 거라. 네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개인 투자자분들은 차트를 볼 때 기술적인 분석이나 뭐 종목에 대한 분석이 좀 부족하다 보니 갈 거다라는 생각, 슈팅이 나오면 갈 거다라는 본인의 생각으로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밀릴 때도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물려 계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종목에 접근을 할 때는 조금 분석을 해보고 접근을 하고 또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면 잘 모르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시청자님이 생각하셨던 것처럼 갈 거다라는 생각에 적합하게 상승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지금 밀리는 상황인데요. 사실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뭐 웹툰 테마도 굉장히 좋죠. 만화진흥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최근에 웹툰 관련주 또 좋은 시세 좋고요. 그런 의미에서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 충분히 좋은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단지 시청자님의 매수가가 조금 높다라고 보여지겠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자리입니다.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요. 자, 일봉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이후에 굉장히 좋은 시세를 줬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하면서 또 빠른 기간 내에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최근에 좀 추세적인 하락을 이어오고 있지만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조정 이후에 다시 시세가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켜줘야 되는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의미 있는 구간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추세를 좀 돌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11,000원이라는 매수가가 좀 높기는 합니다만은 충분히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매수
매수가 부근, 이 10,000원에서 11,000원 부근이 일단 1차 저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돌파를 한다라면 더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정말 끼가 있는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홀딩하시라는 전략 드리겠고요. 제가 이 자리죠. 7,5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홀딩하시라는 전략 드리겠고요. 매수가 부근을 돌파를 한다라면 그 이상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핑거스토리 감사합니다. 상담 도와드렸어요. 이제 수익권 이상, 그러니까 매수가 이상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고 편안하게 홀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박 수익 나시기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음 전화 연결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저희 지금 전화 연결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떤 문자를 볼까요? 네, 쌈지엔터, SAMG엔터 볼까요? 34,700원에 80%를 사줬다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은 사실 그 명실상부 너무나 유명한 종목입니다. 상장하고 나서 정말 단숨에 신고가 5만 원까지 좀 올라갔던 종목인데 최근에 좀 하락세가 나오는데 다시 전고점으로 올라올 수 있을까요? 우리 불세 위원님께 이 종목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신규 상장주의 교과서 같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네.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리에서 좀 안타깝죠. 이미 오르고 나서 지금 사셔서 제 생각에 매수 타점이 조금 궁금하긴 하지만 80%나 들고 계신 거 보니까 고점에 물리고 물을 몇 번 타셔가지고 좀 이렇게 평균 단가를 그나마 낮추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매수 타점은 아쉽지만 그 물타기 타점은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은 비중이 너무 크십니다. 80%면 거의 올인했다고 보여지시는데 뭐 계속 들고 갈 거면 정말 영원히 들고 가실 자신이 있으면야 상관이 없겠지만 80% 짧게 크게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자 이런 생각으로 하셨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게 이 SAMG엔터도 저출산 섹터거든요. 만약에 이런 저출산 관련 이슈들이 있지 않았다면 지금 자리도 지지하지 힘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그 불행 중 다행으로 이제 지지선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 저출산 관련주가 이번 달 안에는 분명히 그 힘을 받을 그런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께서도 지금 비중을 조금씩 축소하시면서 그 익절을 해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돼요. 지금 매수가 근처이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4만 원 정도까지는 제 생각에는 어렵지 않게 그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오버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4만 5천 원까지는 보셔도 되는데요. 5만 원 신고가에 여기까지는 노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4만 원 근처 가격 왔을 때 절반 정도는 그냥 무조건 챙기세요. 이게 욕심을 가지면은 끝이 없고 뭐 지나고 나서 그때 팔고 이런 후회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분할 매도를 하고 나서 떨어져도 그 챙겼으니까 괜찮고 올라가도 남은 물량으로 수익 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4만 원 근처 가격에서 절반 정리, 뭐 절반 이상 정리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조금 욕심을 내보면 이제 저출산 섹터 흐름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4만 5천 원 근처 가격까지는 조금 욕심을 내보자. 대신에 비중을 줄여서 그 부담 없이 노리자.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AMG엔터는 4만 5천 원까지는 목표가 도달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익절, 계속해서 분할 익절을 시도하자. 그런 전략이십니다. 비중이 너무 크셔서요. 잘 전략 참고하셔서 수익 내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그 세아 특수강인데요. 네. 26,000원에 12%거든요. 네. 세아 특수가 근데 이거 사기 전날 이 수급이 들어가지고 올라갔는데 네. 그 다음 날 이것이 떨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니면 추가 매수를 이것을 못하게 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네, 정말 지금 그 목소리에서 우리 시청자분의 걱정이 느껴집니다. 세아 특수가 그렇습니까? 네, 26,600원에 사셨고 이제 12% 비중 들고 계신데 지금 22,000원 슈팅 나올 때 그때 추격 매수 하셨다가 지금 아쉽게도 좀 하락세가 나왔어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우리 이다래 위원님께 불세 어드바이저께 여쭤볼게요. 우선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거 갭 떴을 때 매수하신 거죠? 월요일에. 월요일에 예. 이제
스페이스X 재료 나와가지고 그 거래량 증가되면서 갭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세아그룹들이 다 그랬죠. 자, 재료가 나왔다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 모두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선은. 그러면 그럼에도 당연히 가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지금 자리 나쁘지 않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긴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앞으로는 좀 갭 떴을 때 사는 거는 조금 지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 매수 말씀하셨는데 가능합니다. 지금 비중 12%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19,000원의 종가가 됐잖아요. 그 19,000원 이하로 한 18,000원 정도까지 밀렸을 때, 그러니까 여기 21선 근처 가격까지 왔을 때, 그러니까 굳이 가격을 말씀드리면 17,000원에서 18,000원 사이 정도 왔을 때 그냥 8% 정도 추가 매수해서 그냥 20% 깔끔하게 채우시는 것까지는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근데 목표가를 욕심내지 마세요. 이 악성 매물들을 소화해서 더 크게 가려면은 진짜 그 스페이스 X하고 정말 본계약 체결 직전까지 가야지만 가능하거든요. 이게 루머로만 끝나게 된다면은 또 굉장히 또 고통의 힘든 시간들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하셔서 추가 매수는 뭐 지금 주가 가격상 떠 있지 않으니까 괜찮지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17,000원에서 18,000원 근처 가격 오면 그때 추가 매수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한 23,000원에서 25,000원 정도까지만 노려보시면서 이 종목 잘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자, 세아 특수강 이제 정리해드리면 일단 추가 매수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비중 20%까지만 이제 추가 매수를 하시고 나머지 물량들을 지금 올라갈 수 있긴 한데 조금 계속 이 가격대를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추가 매수는 해보자. 이렇게 챙겨드릴게요. 그래, 잠깐만. 그러면은요. 네. 이거 만약에 여보세요? 네. 듣고 있습니다. 아, 만약에 떨어져가지고 이거 매도할 시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 손절가를 여쭤보시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7,000원, 18,000원에 추가 매수하면은 시청자분의 평균 단가는 아마 19,000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맞죠? 추가 매수를 만약에 한다면 떨어졌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 지지선, 21선을 제가 좀 황금선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해요. 잘 모르시면 이것만 보셔도 되는데 손절가는 16,000원 정도 잡으십시오. 16,000원. 16,000원 정도? 네. 근데 제 생각에 거래량 한번 터지면 최소한 2만 원 위로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당장 빨리 둘 중에 하나예요. 한 일주일 안으로 빨리 거래량 실리거나 아니면 한 달 내지 2달 좀 횡보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투자자분의 다른 뭐 종목이나 포트나 이런 현금 여유 등을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린 가격대에 올 때만 대응하는 거. 만약에 물타기 가격을 안 주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올라간 것만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매매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평균 단가 19,000원 정도 맞춰서 2만 원 넘어서까지 한번 수익 실현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고 저희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유튜브 채팅인데요. 아까부터 조금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종목은 보성파워텍이고요. 자, 매수가는 4,260원에 비중은 15%입니다. 이달의 어드바이저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도 아까 그 우리기술 같은 원전으로 좀 묶이는 종목인데 4,260원 올 수 있을까요? 네. 뭐 4,260원이고 사실 비중도 15%라고 하셨죠? 네, 적어서. 비중 15%고 비중도 크지 않고요.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원전 관련주죠. 원전 관련주인데 사실 정부 정책주이기도 합니다. 원전은. 하지만 시장에서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수급이 들어오지 않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뭐 산발적으로 개별 종목 이슈로 또 부각이 되는 그러한 경향이 최근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마의 흐름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은 아직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자, 그래서 보성파워텍 차트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 단가가 4,260원이고요. 지금 4,260원까지는 충분히 와줄 수 있고 또 최근에 매수하신 걸로 보여요. 지금 장기 이평선이죠. 이 4,500원 부근이 굉장히 강력한 저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시었다라면은 지금 하단으로 이 자리입니다. 3,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매수가 위로 4,500원 정도까지는 약수익이라도 좀 챙겨가실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보이고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시세를 주려면 좀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가 주봉 같은 경우에도 좀 보시면요. 좀 일봉에서 제가 차트를 잘 모르겠다 싶으면 여러분들 주봉을 좀 보시는 것도 좋아요. 종목이 상승할 때 이렇게 굉장히 강한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강한 수급 들어온 게 없죠. 그래서 일봉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단기간에 큰 시세를 줄 수 있는 수급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종목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하단이죠. 하단 3,4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 4,500원까지 충분히 단기간에는 뭐 조금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 상승하는 흐름이 조금 나와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홀딩하시면서 상승할 때 4,500원, 하단에서 3,400원 정도에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성파워텍 4,500원까지 약수익 챙겨가자 전략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문자 상담이고요. 네온테크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드론쇼가 있어서 매수했는데 3,645원에 사셨고 5%라고 하는데요. 불세 어드바이저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온테크 드론 관련으로 3,645원이면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십니다. 비중도 적고요. 네. 어떤 대응 해볼까요? 뭐 괜찮으실 것 같아요. 뭐 손절하더라도 타격도 크지 않고 그리고 추가 매수하기에는 지금 매력이 조금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데 이제 차트 자체로만 보면은 이제 거래량 한번 실리면 뭐 4,000원도 갈 수 있는 차트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 주도 섹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루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중 5%밖에 안 되니까 난 이 5%는 내 그 포트에 있어서 별로 상관없다 생각이 들면은 굳이 손절할 종목은 아니거든요. 이 종목은 언제든지 그 거래만 실리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 쭉 지켜본 다음에 4,000원에서 4,500원 사이에 익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난 그래도 지금 현금이 5%밖에 없지만 현금이 좀 타이트하다 하시면은 요 마찬가지로 지지선입니다. 3,2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하시고 그 현금을 확보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면 여유가 되시면 그냥 쭉 들고 가서 4,000원에 파시고 그 4,000원 위로 파시고요. 난 지금 현금이 조금 타이트하다 하시면은 3,200원을 손절가로 설정하셔서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온테크는 4,000원까지 기간이 조금 필요하겠지만 좀 기다리실 수 있으면 기다리시고요. 3,200원 이탈하며 손절도 하나의 전략이니까 두 가지 전략 한번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더 소통을 나누고 싶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달의 어드바이저 오늘 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잖아요. 어떤 이야기 전해주십니까? 네, 제가 오늘 그 무방 제목을 네. 달해와 함께하는 3.1운동 월급 독립 만세라고 적어봤는데요. 사실 직장인분들 상당히 많이 공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1절을 맞이해서 또 우리가 월급을 좀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또 주식시장에서 제2의 월급을 창출하고자 들어오셨다가 오히려 그 월급을 손실이 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사실 직장인분들이 제2의 월급을 창출하기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고 접근하셨다가 손실을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직장인분들이 주식시장에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 이러한 부분 정확하게 좀 파헤쳐 보고요. 지금 앞으로 봐야 될 섹터, 종목들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마련된 무방에서는 다음 주에 공략해야 될 종목 그리고 섹터 말씀드릴 테니까 많이들 오셔가지고 좋은 정보 또 좋은 종목들 많이들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월급 독립 만세 우리 직장인 시청자분들 맞춤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고요. 불세 어드바이저는 무료 공개 방송 어떤 이야기 담아주시나요? 저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네.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죠. 네, 맞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수익률 놀이라고 하는데 뭐 수익률이 100%고 200%고 300%고 사실 그런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에 투자자분들 시드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돈을 벌지 못하면은 그거는 저는 잘못된 주식 매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 한 종목만 매매를 해도 그 한 종목으로 정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면 1년 동안 매매를 아예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를 들어 뭐 수익률 뭐 10배거다 이런 말들 하죠. 뭐 바닥에서 10배 오르는 주식이 있습니다. 내가 그 주식을 진짜 사서 10배까지 들고 갈 수 있는지, 설령 그리고 들고 갔다고 해도 내가 그 종목의 비중을 제대로 실었는지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아우러져야지 진짜 수익이 나고 그게 계좌가 불어나는 건데 그냥 수익률 몇 프로 이런 거는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담백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냥 주식으로 돈 버는 방법입니다. 뭐 종목도 중요하고 섹터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매매를 하시는 방법을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떤 관점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서 어떻게 정말 이런 수익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속 시원하게 다 오픈해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 어드바이저의 무료 공개 방송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3.1절 특집 주식 명가 2부까지 이렇게 마무리 짓게 됐고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더 큰 도움, 더 큰 수익을 기대하면서 내일장부터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달해 그리고 불세 어드바이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